여러분, 지금 기업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늘으면 기업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이에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많거든요.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작년에 소득 주도 성장의 위기가 있었는데다가 코로나 위기가 지금 같이 덮쳤잖아요. 여기에다가 부채까지, 결국은 지금 기업에게는 삼중 충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삼중 충격으로. 예. 이 부채까지 오게 되는 것은요, 작년에 소득 주도 성장의 위기가 왔는데다가 여기에다 코로나19의 창궐로 매출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기업의 삼중 충격이 결국 자칫 잘못하면 우리한테 큰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 올해가 아닙니다. 올해가 아닙니다. 작년에 매출이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2017년만 하더라도 이 74만 1480개 비금융 영리법인 말입니다. 여기에 매출액이 9.2% 늘어났습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2018년에는 떨어졌어요. 소득주도의 성장 위기가 이제 닥친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는 0.4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매출이 안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6.1%였던 것이 2017년이었는데 그게 2018년에 5.6%로 떨어지더니 지금은 4.2%까지 떨어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물건 팔아서 이자도 못 낼 판이라, 이런 이야기가 듭니다. 이게 작년 상황이에요. 이게 한국은행이 발표한 겁니다. 한국은행이. 그런데 올해 들어서서는 지금 2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상장기업들 매출 떨어지죠. 여기다가 영업이익 떨어지죠. 여기다가 순위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충격을 받아서 어려운데 올해 다시 한번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든 버텨야 되니까 말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야,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월에서 9월까지 97조 1천억 원입니다. 97조 1천억 원. 이게 작년 대비하면 작년이 37조 7천억 원이었거든요. 거기에 대비하면 지금 얼마예요? 157.6%가 증가했습니다. 157.6%. 이거는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여러분,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2008년 1월에서 9월까지 보면 기업 대출이 64조 3천억 원이잖아요. 지금 97조 1천억 원이죠.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가 지금이 더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요,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중소기업이 더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은 지금 2008년에 금융위기 때 43억 6천억 원이었는데요. 지금은 73억 3천억 원입니다. 73억 3천억 원. 증가율이 84.5%나 늘어났을 정도예요. 지금 대기업은 비슷하잖아요. 금융위기 때하고 20조 2천억 원. 지금은 23조 7천억 원이니까 대기업은 좀 비슷하지만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지금 폭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조차도 내년 3월에 이게 기업들이 계속 원금을 갚을 수 있을 거냐, 이자는 낼 수 있을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얘기가. 실적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면 모르겠는데 계속 악화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충격탄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실물 경제가 조금씩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특정 기업에 한해서예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지금은 뭐 현대자동차도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 나오죠. 그 외에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최근에 들어서 LG 디스플레이가 좋아졌다. 예, 포스코가 좋아졌다 이야기하지만 일부 대기업이 그렇고요. 그 밑에 있는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은 아직도 한겨울입니다. 한겨울. 예. 그만큼 세찬 바람이 몰아치고요. 여기저기서 얼어서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반기만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요. 외감 기간, 외부에서 감사를 받는 그런 기간에 전년 동기 대비 10.1% 떨어졌어요. 그중에 제조업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매출이 12.7%나 떨어졌습니다. 비제조업은 6.5%거든요.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요.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어느 데든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인데 중소기업들이에요.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도 그렇고요. 현대자동차는 잘 나간다고 하지만 1차 협력업체까지도 지금 망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관련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망했다 이렇게 문을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고요. 조선도 잘 된다고 하지만 조선은 지금 형편없거든요. 조선도. 자동차는 현대자동차면 조금 좋아질 모양이잖아. 그죠? 그렇다고 하면 GM이 좋아집니까? 쌍용자동차가 좋아집니까? 르노 삼성이 좋아집니까? 다 쉽지 않습니다. 아직은. 예. 지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대출금과 이자를 연기했잖아요. 심지어 기업만 연기한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나 이자도 내년 3월까지 지금 유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이후에 이게 계속 유예를 못하고 시한폭탄을 못 돌리잖아요.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채무를 상환한다 이렇게 되면 그 부담이 엄청 커질 거고 지금까지 빌린 것만 하도 9월까지 빌린 것만 하더라도 지금 100조에 달하는 돈인데 과연 기업들이 이 돈을 갚으면서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봄에 위기가 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기업 대출이 100조가 넘었다는 그런 경제 지표가 하나 툭 나온 거예요. 그게 점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내년에 정부는 어떻게 하든 일정 부분을 또 대출 만기 연장을 또 뒤로 미룰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내년 3월에 가서는요. 아마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자체가 슈퍼 울트라 예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55조 6천억 정도 지금 기획재정부는 잡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여당은 거대 여당이고요. 또 추경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고 부산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도 내년에 4월에 다 하겠죠. 그리고 그 후년에는요. 이제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나쁘면 나쁜 만큼 자꾸 뿌리려고 들 거 아니에요. 자꾸 뿌리려고. 결국은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텐데요. 실물 경제라고 하면 소비하고 내수잖아요. 내수하고요. 수출입니다. 이게 실물 경제의 어떤 표본인데요. 결국 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 대출금을 많이 빌리고 있다. 이 말은요. 지금은 버텨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연체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미 만기 연장을 해준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높아지고
자영업자는 더 많이 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줬는데도 망한다는 것은 연장해줬는데도 못 버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정책 실패가 코로나19의 장기화하고 합쳐지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결국은 디폴트, 만세 부르는 거지. 나 부채 못 갚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 규모가 금융위기 때보다가 더 크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금융위기 때는 기업 대출이 64조 3천억 원이었지만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 때는 97조 1천억 원이잖아요. 증가율도 157점, 물론 이제 작년 대비지만 작년 대비해서 증가율도 157.6%나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기업들이 계속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말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이게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0년 들어와서 대기업 신용위험 지수를 좀 볼게요. 파란색이 대기업의 신용위험 지수입니다. 신용위험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중소기업은 빨간색입니다. 훨씬 더 크게 올라갑니다. 훨씬 더 크게. 금액도 상상하기, 이게 회색이 지금 이게 중소기업 대출이거든요. 회색이 중소기업 대출인데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대출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 1분기가 얼마나 많은지 보이시죠? 대출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시죠? 이게 한꺼번에 터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한꺼번에 터지면 과연 그들이 원리금이나 이자를 다 갚을 수 있을지, 수출이 잘 되고 지금은 미미하게 잘 되는 모습은 보이는데 이게 또 꼬꾸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소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소비 정부가 돈을 많이 풉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데 8대 소비 쿠폰이라고 해서 소비 쿠폰을 마구 풀어 제끼는데 이것도요, 자칫 잘못하면 재정 낭비만 하고 많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라는 것은 추가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대체 소비가 일어나게 되면요, 오히려 재정 낭비만 하고 마는 거예요. 기왕에 어차피 쓸 거 쓰는 거다, 정부가 돈을 주기 때문에 쓰는 거다, 이렇게 하면 이게 대체 소비가 되거든요. 이게 추가 소비가 되지 않으면 아마도 우리 경제에 오는 충격은 오히려 더 크다. 재정까지 낭비해가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걸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표만 뽑아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대로 믿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터지면 그때는 아무 감당이 안 됩니다. 어쨌든 실물 경제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지금 9월 달까지는 기업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업이 좋지 않다는 건 자영업자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바닥 경제도 좋지 않고, 그리고 실물 경제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생활 경제는요, 소비는 어떨까요? 당연히 소비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경제는 전체적으로 상황이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굴러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제는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요, 항상 예의 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치명한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